입니다, 여러분. 자, 2021년도 문제죠. 자, 쉬운 문제들 빨리빨리 체크하겠습니다. 자, 공포는 관보 게재를 함으로써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공포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자, 국회 제적이 아니라 국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 통과로, 원래는 2분의 1 통과로 하거든요. 과반수로 통과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 통과로 합니다. 근데 3분의 2로 다시 재의결이 됐을 때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고 버팅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대신해요. 근데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관보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관보 이용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죠. 근데 그 국회의장이 하더라도 그때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공포일은 신문의 발행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보에 해석할 때 종이관보가 있고 전자관보가 있는데 이 둘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우선적 효력 같은 거 같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취소 철회. 우리 아까 예상 문제 풀었던 부분이네요.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소생시킬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렸네요. 2번. 자,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 중요한 말은 중대한 공익이에요. 중대한 공익. 일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에서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굉장히 침익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청은요. 처분의 성립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죠. 처분 성립의 하자를 우리가 원시적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적 하자. 되셨죠?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취소와 철회, 일단 취소와 철회의 공통점은 둘 다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차이점은 사유가 다르죠? 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사유. 그 다음에 취소는 감독청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감독청은 안 된다. 되셨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 볼게요. 부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귀속이라는 얘기죠. 귀속이라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부관 붙일 수 없죠. 붙이더라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행정기본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죄송합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관부과할 수 없는 거죠. 정답 3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가능해. 하지만 원래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그 얘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걸 좀 피해가는 방법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꼼수.
이런 꼼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서 자,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독립증송, 자,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기한이죠. 부담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증송할 수 없다. 맞죠? 자, 4번 공법상 계약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자, 봉준 채용 계약 공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다음에 3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자, 항고 세상에 대상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성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유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4번. 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자, 이거는 고려를 해야 돼요. 공공성이나 제3자 이해관계는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아무리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자, 볼게요. 자, 신뢰보호 원칙 가 보겠습니다. 자, 공적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자,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취소하지 않는 한 아니죠, 여러분. 자,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실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렸네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은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되풀이 시행돼야 됩니다. 반복 시행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관행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고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표만으로는 아닙니다. X.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종교재단, 종교회관, 그쵸? 대순진리 판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쟁에 구애되진 않습니다. 신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아니라 신뢰 가능성. 믿을만 했나, 믿을만 하지 않았나, 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다는 맞는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 당연히 나죠.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뭡니까? 헌법상 원칙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 개념을 충족시키는 거겠죠. 정답은 1번. 6번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여할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 이거는 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래서 무단이란 말은 무조건 뭐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그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맞죠? 왜?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2번도 맞는 거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자, 그러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뭐는 가능해요?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4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정답 4번. 7번. 자, 7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들어갔죠. 이거 틀렸네.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그 순간부터 장래효조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 이거 빼면 이거 안 나오겠지. 이거 HDMI 빼면 이거 안 나오겠죠. 끼면 나오겠지.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볼게요. 자,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적인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직접 이용을 규제하지 않아도 괜찮죠? 자, 정답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자,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입법부작위도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더라도 그 의미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자, 별도의 폐지행위 없어도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신고입니다. 신고. 자, 옳은 것은 찾는 거예요. 옳은 것, 신고에 대해서. 자, 지휘승계 신고. 자, 허가관청의 행위는, 자,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처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성 있어요. 권리무관계의 변동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원격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원격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랑 법리가 똑같아요. 건축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하지만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둘 다. 건축 신고도 그렇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도 그렇고. 건축 신고랑 법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같은 법리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공부하시기 좀 수월하실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예요. 자, 그러면 수리 요하여 수리 요하지 않아요? 수리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이거는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 요합니다. 인허가 의제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4번.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요하에 요하지 않아요?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수리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단, 뭐만 확인해라? 거주 목적만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자, 이거는 예외적으로 행정 절차에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아요. 공무원법상 자, 직위해제 처분할 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당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부가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정답 3번. 4번 청문조서를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청문조서에 의의가 있으면 정정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정보공개가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인의 경우로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거부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라는 것이 뻔하다. 그러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 공개 청구는. 정답 4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1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대해서도 부과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사망한 이행강제금이 일신 전속적이죠. 당연 무효입니다. 사망한 경우엔. 3번 보겠습니다. 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어요. 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행이죠. 이행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행을 했잖아. 이행을 했으면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안 돼요. 이행 전에 만약에 있다. 이행 전에 부과한 것이 있으면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행 후에 새로운 부과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행이 기준이 돼야 되지, 이런 규정된 기간, 자, 시정명령 기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을 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아요. 4번, 그래서 여러분, 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사정 판결은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인용해줘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사정 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자, 사정 판결을 할 때 법원은 뭘 해줘야 되냐? 자, 여기 조사까지는 해줘야 돼요. 조사. 입을 손해 정도를 배상해준다는 게 아니야. 조사해줘야 돼. 그러면 또 어느 정도까지 또 해주냐면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은 누가 돼요? 피고가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되고. 13번 가겠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거. 자,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을 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죠. 통고 처분에 따를 건지 말 건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는? 납부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효력은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 행위 성립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지평 볼게요. 자, 1번. 자, 퇴거 명도 의무는 행정대진평에 의한 자, 대지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퇴거 명도, 인도, 이런 거. 대지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 처분인, 자, 여기에서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건 뭡니까? 하자 승계론이죠. 자, 여러분. 개고 처분의 하자가, 자, 비용 납부 명령 청구의 하자를 가지고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거 다툴 수 있어요. 후행 처분 다툴 수 있어요. 네, 하자 승계됩니다. 개통 실비 사이에는 다 하자 승계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했어요. 예, 이거는 지방단체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국고 또는 지방단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맞아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자, 15번. 알겠어요, 15번. 자, 국가배상.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책임을 있는 경우에, 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를 맡은 자. 우리가 이것을 사무귀속 주체라고 부르죠. 사무귀속 주체. 그 다음에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뭐 비용 부담자라고 부르죠. 이 둘이 동일하지 아니한다면 비용 부담자에게까지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사익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 3번.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자, 이거 사실상 관리까지 뭐예요? 포함하죠. 소유관계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가능하죠. 하지만 경과실 때는 구상권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 16번. 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력정지 결정을 하려면, 자,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이, 재판이 지속돼야 돼요. 집행정지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한 겁니다. 요건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긴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은 그 효력 정지를 구하기 없죠. 여러분,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집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정지할 집행이 없어요. 거부처분은.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본안 청구에 이유 없으면,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본안 청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집행정지를 받아줍니다. 근데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행정심판법. 자, 처분이 옳지 않은 거예요.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죠. 2번. 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하죠. 심판 청구 기간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사정 판결하고 사정 재결하고는 좀 달라요. 사정 재결은 자,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둘 다 가능합니다. 무효는 안 돼. 무효 심판은 안 되고 이 두 가지에는 사정 재결 인정됩니다. 사정 재결 인정돼요.
자, 요거 그 앞에 거 심판 청구 기간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이건 맞죠. 그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기준점이 없어요. 안날 있은 날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 재결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 뒤에 것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자, 앞에 거는 맞았는데 이 뒤에 게 틀렸어요.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심판 청구에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 청구 못하죠. 소송으로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결에는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에요. 판결. 재결이 아니라 기판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소이익. 멀쩡수당이 남아있어요. 지방의원한테. 자,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자,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 자,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맞아요. 공무상의 형을 받아 파면처분 취소소송하고 야,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그쵸. 파면 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당연퇴직되었죠. 그쵸? 그러면 파면 처분의 취소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 파면 처분과 당연퇴직 사이에 권한은 인정되는, 지위는 인정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있습니다. 다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당연퇴직 됐어요. 파면 처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퇴직 됐어요. 근데 파면 퇴직이 뒤집히면 어쨌든 이 파면 처분과 당연퇴직 사이에 있었던 월정수당이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한 후에 근데 지금 뭐요? 소집 해제 처분을 했어요. 복무기간이 만료됐어. 자, 그런 경우 원고는 소이익이 없습니다. 해봐야 다시 군대 갈 것도 아니니까 소이익이 있다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뭐야?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한 개인 정보이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전제가 되는 신청권은 자,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아니죠.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꼭 신청권의 인용,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 대장상에서 그거는 우리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네,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안이 중에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규상 도의상 신청권 인정됩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문제네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의 취지에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맞죠? 꼭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기속력은 인용재결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맞죠?
자, 기속력은 인용재결일 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고 기판력은 주문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자,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 사유의 판단에 미친다라고 봐야 돼요. 자,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신청이 없이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좀 이따가 2시부터 전체적으로 지방직 대비 관련해서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기출 강의독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에 시험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꼭 참석을 하셔서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좀 이따 미팅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릴 거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길을 좀 찾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2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 행정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